네, 6월 13일 멤버십 라이브 어쩌다 보니까 파트 3가 됐습니다. 라이브를 이렇게 두 번씩 진행을 하는 건 저도 처음인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조금 아까 라이브에서 만나고 나서 그 사이에 힘먼 스피치 메일 등 SAC 내부 문건이 진짜 공개가 됐습니다. 막상 공개가 되고 나니까 이게 좀 약간 얼떨떨하기도 하고 일단 시세만 바라봐도 XRP가 지금 급등을 해줬기 때문에 뭔가 긍정적인 재료가 아주 강력하게 주입이 됐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먼 스피치 내부 문건과 관련된 상황들을 잘 모르더라도 뭔가 긍정적인 게 지금 강하게 들어왔구나 이런 것들은 아마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XRP가 지금 0.55달러 위에 있으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한 7% 안팎의 반등세를 확인을 해줬습니다. 급등을 해주긴 했는데 생각보다 좀 약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도 우리가 하나씩 짚어볼 건데 일단 상황 자체는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흥미진진하게 진행되고 있고 미국 SEC라는 규제 권한, 금융 규제 기관으로서 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알고 봤더니 이 개쓰레기 새끼들이었더라. 이게 지금 드러난 거예요. 사실상 미국 SEC가 범죄 집단과 다를 바 없었던 그런 행태를 선보였구나. 그런 것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사실 좀 충격적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비단 리플 소송에 국한해서만 바라보지 않더라도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정상적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구나라는 거. 특히 최근에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기소하면서 이것들이 다 미쳤나? 왜 저러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우리가 가졌었잖아요. 그런데 SEC는 그러고도 남을 집단이구나라는 거를 이번 힘먼 스피치 이메일 등 SEC 내부 문건 왜 이더리움이 비증권이 됐는지 그 과정들을 보니까 조금은 더 적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공개가 됐습니다. 정말 6월 13일에 맞춰서 공개가 됐어요. 막상 공개가 되니까 약간 떨떠름하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반가우면서 화도 나기도 하고 아마 전 세계 모든 글로벌 XRP 홀더들이 지금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시세가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반갑고 하지만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지금까지 우리가 2년 넘게 진짜 마음 생고생을 했던 그런 시간들을 짚어보면 이 미친 돈에 환장한 미친 새끼들 때문에 우리가 참 많은 마음고생을 했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윌리엄 힘먼의 어떤 이 스피치를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전략적이고 조직적이었다.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실상 이거는 이더리움 게이트로 바라봐도 무방하다라는 해석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원래 증권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는데 이거를 이더리움 얼라이언스의 로비를 받고 이더리움 얼라이언스와 관계된 핵심 인물 여기선 지금 윌리엄 힘먼이죠. 이 새끼를 중심으로 이더리움이 비증권이 될 수 있게끔 발언을 했고 실제로 그 발언을 위해서 SEC가 조직적으로 움직였고 그 정황들이 지금 드러났고 그걸로 인해서 이더리움의 가격이 급등을 했고 이후에 리플은 이더리움의 어떤 1차적인 경쟁자였잖아요. 이더리움의 경쟁자인 XRP를 조지는 방식, 어떤 방식? XRP는 이더리움과 다르게 증권이다. 이걸로 XRP를 조지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정말 놀라운 수준으로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네, CPI까지 잘 나왔나 보네요. 어쨌든 일단 지금 CPI까지 잘 나왔다고 하는데 좀 하나씩 볼게요. 이거는 SEC의 트레이딩 마켓북 부서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우리는 힘먼 스피치와 관련해서 그 내용을 지지한다 라고 SEC 내부 부서의 의견이 지금 표출이 된 게 확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윌리엄 힘먼의 연설은 이 시장 참여자들이 요청한 것인 만큼 우리는 연설의 내용을 매우 지지한다. 이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까지 SEC가 힘먼 스피치 메일을 원문 그대로 공개하지 않았던 논리 가운데 하나는 힘먼 개인의 의견이다 라는 게 작용을 했었죠. 그러다가 계속 살아날 법한 상태 깨졌던 거잖아요. 개인의 의견이다 공개해. 사실 이게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SEC의 공식적인 의견이라서 이 정보기관의 비밀보호 특권에 따라서 DPP에 따라서 공개를 못합니다. 이러다 또 깨졌죠. 그러다가 한 4번 정도 박살나고 나서 가릴 거 다 블랭크 처리해서 리플에 공개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게 다 원문 그대로가 처음 공개가 된 겁니다. 1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아까 제가 링크 채팅방에 공유해 드렸잖아요. 한 10페이지 안팎의 분량인데 그걸 보면 이게 지금 거기에 힘먼 스피치의 문건을 수정하는 것과 관련된 코멘트를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SEC 내부에서 달려들어서 힘먼의 스피치 초안을 수정을 해서 윌리엄 힘먼이 결과적으로 이더리움은 비증권이다 라는 멘트 한 방으로 이더리움의 시세를 띄웠던 거, 그 결과까지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SEC의 여러 부서가 달려들어서 각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내고, 심지어 트레이딩 마켓부, 가장 중요한 부서 중에 하나인데 윌리엄 힘먼의 스피치, 이더리움의 비증권 발언 지지한다.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네, 이래놓고 뭐 힘먼 개인의 의견이다 뭐 있다고 소리를 한 거니까 굉장히 좀 우리로서는 황당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열받기도 하죠. 그나마 조금 제정신이 조금 잡혀 있었던 사람은 감찰관이었던 것 같아요. 감찰관실에서는 이더리움 부분을 조금 삭제해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윌리엄 힘먼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더리움 얼라이언스의 이익 대변자 역할을 SEC의 기업 금융부 국장으로서 일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심슨 대처, 윌리엄 힘먼의 전 직장, 그러니까 SEC의 기업 금융부 국장으로 일하기 전에 전 직장 심슨 대처고, SEC를 떠나고 나서 다시 돌아간 직장도 심슨 대처예요. 심슨 대처는 이더리움 얼라이언스 중에 멤버 한 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더리움 가격을 띄우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던 그런 기관 중에 한 곳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윌리엄 힘먼은 심슨 대처로부터 돈을 받고 계속 관리를 받았었어요. 그러고 나서 기업 금융부 국장으로 일을 하면서 이더리움은 비증권이다 이렇게 멘트를 했던 겁니다. 지금 이 SEC 감찰관 멘트도 사실 정신이 제대로 박혔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건지는 좀 불분명해요. 예를 들면 지금 SEC 감찰관실에서 이더리움을 좀 제외시키기를 바랬던 것은 이더리움이 비증권이다라는 게 부각되는 것보다는 하위 테스트의 기준이 더 부각되기를 바랬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감찰관실에서는 일단 표면적으로는 이더리움에 대한 SEC의 향후, 나중에 이더리움에 대해서 SEC가 발언을 할 때 여기서 지금 힘먼이 이더리움 비증권이라고 해버리면 그 나중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영향 미칠 수 있어. 맞는 말이죠. 지금 이더리움이 비증권이라고 윌리엄 힘먼이 기업 금융부 국장으로서 멘트를 때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SEC가 이더리움이 증권인지 비증권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감찰관실에서 멘트를 한 게 지금 적중이 된 거죠. 그런데 이게 힘먼을 지지하는 차원인 건지 비판하는 차원인 건지 아니면은 묵인하는 차원인 건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확실한 거는 추후에 SEC가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더리움의 법적 스테이터스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SEC가 곤란에 처할 수 있다. 그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감찰관실에서는 이더리움이 비증권이다 이 부분보다 하위 테스트의 기준에 대해서 뭐가 증권이고 뭐가 비증권인지 그 기준에 대해서 윌리엄 힘먼 스피치가 조금 더 방점을 맞추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죠. 그나마 약간 조금 덜 정치적으로 정신머리가 박혀있는 존재가 있었다라는 건 반가운 지점인데, 어쨌든 이들 역시 SEC의 내부 구성원들이니까 내부 구성원들이 나서서 곳곳에서 뭐 감찰관실, 트레이딩 마켓부 곳곳에서 내부 의견을 종합을 해가면서 윌리엄 힘먼 스피치, 이 드래프트, 초안을 수정하는 과정이 지금 공개가 된 겁니다. 대단하죠? 네. 우리는 윌리엄 힘먼 스피치를 지지한다. 깜짝깜짝 놀랄 내용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그리하여 윌리엄 힘먼 스피치의 초안이 어떻게 수정이 됐고, 어떻게 SEC가 조직적으로 관여가 돼 있고, 어떻게 이더리움이 비증권으로 선언이 된 건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갈래타기가 나와주다 보니까 XRP는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5달러 위로 급등을 한 거, 지금 딱 긴 봉 하나가 서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힘먼 스피치 이메일
관련해서 하나씩 둘씩 내용이 공개되면서 XRP가 급등을 해줬고 이렇게 조금 우리가 바라는 그런 상황으로 모양새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조금 핵심적으로 바라봐야 될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전해진 내용의 어떤 강도치고는 XRP가 폭등하는 수위가 그렇게 세진 않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다크 디펜더, 그동안 XRP 시세와 관련해서 가장 전폭적이고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객관적인 부분을 견지해왔던 다크 디펜더의 경우에는 0.55달러 기대했던 것처럼 터치를 했다. 확정됐어. 그래서 지금 강세 시장이 시작이 된 거고 정말 이런 사람들은 조금 더 느낌이 지금 뭐 우리랑 비슷할 것 같아요. 다크 디펜더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XRP를 이렇게 사랑스럽게 표현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다크 디펜더는 XRP를 그것 저것 아니면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this that 이런 게 아니고 항상 she is working hard 이런 식으로 그녀 되게 사랑스러운 여인을 표현하듯이 XRP를 표현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단어 선택에 있어서도 굉장히 진짜 이 사람도 인생을 XRP에 걸었구나. 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었는데 이런 양반들 보기에도 조금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건 주간 차트인데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2018년부터 계속 지지를 받아왔고 지금 상단 저항을 뚫을까 말까 뚫었다가 지지를 받을까 말까 이런 상황인데 일단 0.55달러 받아줬기 때문에 0.59달러 거쳐서 그 다음으로 타깃이 되는 지점은 0.8917달러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더 여기서 밀어 올려줘야 되는데 그럴 법한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조금 이건 정말 조금 약간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려고 하나?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힘먼 스피치를 비롯해가지고 오늘 지금 법원에 뉴욕 연방법원에 올라간 다큐멘트가 6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올라갔는데 그 중에 3개는 지금 PDF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아직 3개는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메인 다큐멘트 중에 하나가 서머리 저지먼트예요. 약식재판 판결이 지금 자리가 만들어졌어요. 업로드 자리. 이것 때문에 지금 시끄럽습니다. 오늘 내일 약식재판 판결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지금 어떤 기대감, 예상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형식적으로 세팅을 해놓는 건지 관례적인 부분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이런 법원의 사법 시스템 절차까지 모르겠는데 이건 지금 팩트인 거죠. 예. 이게 지금 뭐지? 진짜 뭘까? 엄청 궁금한데 서머리 저지먼트가 올라갈 수 있는 칸이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보다 더 먼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뭔가 지금 벌어지려고 이러는 게 아닐까 이런 기대감이 생기고 있고 여차하면 금명간 지금 막 해외 커뮤니티에서 금명간 오늘 내일 뭐 약식재판 판결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지금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건 얘 때문이에요. 얘 때문. 그래서 이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개 중에 탑에 있는데 제목이 서머리 저지먼트. 네, 상당히 재밌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XRP가 시세를 보면 0.55달러까지 급등해 준 건 잘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지점은 그 힘이 강하긴 강한데 아주 강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감찰관실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힌트인 건데 이더리움이 비증권인 게 강화돼서는 안 되고 이더리움의 비증권성보다 하위 테스트의 기준, 그러니까 뭐가 증권이고 뭐가 비증권이 되는지 하위 테스트의 기준을 강화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해석을 하자면 이더리움은 원래는 증권이었던 거예요. 비증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증권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우악스럽게 지금 힘먼 스피치가 작성이 되다 보니까 감찰관실에서 브레이크를 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이더리움이 비증권이라고 SEC 고위 관계자가 멘트를 공개석상에서 했기 때문에 XRP도 비증권이어야 된다. 이런 논리의 어떤 흐름을 우리는 기대를 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SEC에서도 원래 내부적으로
이더리움이 증권에 더 가깝다라고 인식을 했던 것들, 그런 정황들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증권이고 XRP도 증권이라는 논리가 형성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꿈틀은 했는데 아주 급격하게 꿈틀은 지금 못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미국 시간으로 지금 데이타임이고 우리 시간으로 밤 사이에 이런 걸 서포팅하는 무언가가 또 등장을 해준다라면 시세 급등이 먹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탑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상당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좀 예민한 부분이다라고 느껴졌고, 얘 때문에 제가 지금 라이브를 다시 킨 거거든요. 예, 지금 막연하게 XRP 오른다고 무조건 오를 거야 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약간 변수들이 약간 살짝 깔려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변수의 이 포텐셜 모치가 좀 커서 그냥 막연하게 있다가는 당할 수도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막 넣었다 뺐다 올렸다 내렸다 지금 정신없는데, 그런 상황들을 조금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SEC 내부적으로도 이더리움이 증권 성격이 있다라는 걸 지금 염두에 뒀다라는 어떤 정황이 지금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게리 겐슬러가 2018년도에 공개 석상에서 했던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얘기를 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는 증권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들도 지금 기준이 애매한 거예요. 이게 혁신 산업이다 보고 새롭게 등장한 거다 보니까 어디까지 증권으로 보고 어디까지 비증권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 ICO를 했으면 ICO 물량만 증권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 투자 계약이기 때문에 증권으로 봐야 되고, 거래소에서 판매되는 2차 판매 물량에 대해서는 비증권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게 지금 명확하게 갈래가 터져야 되는데, 겐슬러 같은 새끼들도 2018년도엔 이런 얘기 했다가 지금은 싹 다 증권이라고 하고, 겐슬러가 지금 2018년도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 4개 코인은 시총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있는 코인 4분의 3은 증권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게리 겐슬러가 MIT 교수 시절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이 증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뭐가 비증권인 거야? 뭐가 증권인 거야?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못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재밌죠? 지금 상당히 기막힌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뒤 맥락과 문맥이 맞고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가장 심플한 거는 의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법으로 깔끔하게, 아니면 그냥 비트코인 빼고 나머지는 다 증권 SEC가 맡아서 해, 아니면 SEC가 지금 문제가 많아 보이니까 새로운 규제 기관을 만들어서 맡기든가, 아니면 CFTC에 주도권을 주든가, 뭔가 이렇게 법원에서 입법화 과정으로 기준이 설정되지 않으면 중구난방입니다. 지금 SEC 내부적으로도 이지랄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진짜 나쁜 새끼들이죠. 이런 거 증권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증권 성격이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억지로 비증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난리를 폈다라는 겁니다. 기막힐 일이죠. 기막힐. 사실상 이거는 SEC가 이 범죄 집단에 가깝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는,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고 장난을 하고 특정 이익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SEC의 고위 관계자,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닌 기업금융부 국장이 이런 짓을 했다라는 거, 그것도 돈을 받고, 기가 막힌 일인 거죠. 이건 사실상 이더리움 게이트예요. 이더리움 게이트가 맞고, 이더리움 진영에서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한 거잖아요. 이더리움 띄워서 돈을 더 벌으려고. 이게 꼭 이더리움 재단이나 비탈릭 부테린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이더리움을 통해서 돈을 벌어보려는 이른바 이더리움 얼라이언스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이 지금 이렇게 장난을 친 거잖아요. 이더리움 게이트 맞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아마도 아까 앞선 라이브 방송에서도 언급했던 인파워 오버사이트 이런 데서 그냥 넘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윌리엄 힌먼과 관련해서는 소송을 통해서 이런 관련 문건들을 공개하게끔 만들었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뭔가 지금 액션이 추가적으로 취해질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될지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까지는 분위기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어마어마하게 XRP 쪽으로 원사이드 쪽으로 됐다라고 바라보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요런 다소 희한한 약간 뉘앙스들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세도 주춤하고 있고, 물론 여기서 시장의 어떤 세력급, 자본 세력이 어떤 판단을 하고 어디 쪽에 더 무게중심을 싣느냐, 이게 또 변수가 될 수 있겠지만, XRP 시세와 관련해서는 일단 지금 등장하고 있는 소송과 관련된 변수는 이 정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밤사이 거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가 더 추가될 수도 있고, 관련해서 어디서 또 다른 제3자가 뭔가 또 폭로가 나올 수도 있고, 확실한 건 지금 굉장히 예민한 것 중에 하나는 해소가 됐고, 뭔가 여기서 조금 더 날을 세울 만한 어떤 something special,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가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조금 마음고생 하셨던 거에 일부분이나마 조금은 그래도 우리가 어떤 보상으로 바라보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게 뭐 아주 강하진 않죠. 지금 아주 강하진 않기 때문에 한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밤사이에 좀 나오는 내용 보고 제가 좀 더 추가해서 오전에 영상으로 정리를 다시 해서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